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 오늘 좀 샤방샤방한 느낌인데요? 오늘이 언더스탠딩 생일입니다. 1주년. 1주년. 야, 작년에 진짜 볼방 같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많이 성공했네.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진짜 서러웠는데. 아, 진짜. 그때 다 영상 녹화하셨죠? 우리 이거 다 역사에 남겨야 된다면서. 없고 뭐 구독자 10,000명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3프로TV도 많지도 않은 구독자였는데 그거 그렇게.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1년이 잘 성원 됐습니다. 덕분에 1년간 잘 버텼고요. 또 보람도 있고 또 구독자도 또 늘어나고 있고. 예. 네, 이제는 빨리 티셔츠만 잘 팔리면 됩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OTT 있죠? 넷플릭스 뭐지? 쿠팡?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는 거의 이제 쿠팡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넷플릭스 왓챠 국내에서는 왓챠,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등등등이 한 달에 있죠. 얼마 내면 그 안에 네. 있는 거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네, 아이디를 공유해야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끼리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도 봐요. 근데 디즈니는 무조건 4명이서만 봐야 돼요. 그 밑은 없어. 근데 우리 네 가족이 다 디즈니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디 하나면 되죠. 하면 되지. 디즈니 있어요? 있어요. 나 좀 알려줘 그러면. 알려줄게. 이렇게 공유를 하면 돼. 나는 다 필요가 없어. 내가 알려주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네. 전문적으로 그걸 서로 연결해주는. 네. 저희 네. 디즈니 3개 남습니다. 혹시 뭐 넷플릭스랑 구합니다. 아니면 네. 돈 받겠습니다 하는 걸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불법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앞으로 구독 경제가 지금 모든 곳에서 구독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위즈덤 퀄리지를 30만 원 주고 샀어요. 나 하루 만에 다 봤어. 다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 봤다고 쳐. 그나 볼 수 없습니다. 140시간을 어떻게 하루 만에 봅니까? 일주일 만에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15만 원에 이 아이디를 팔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표이사 직권으로 허용합니다. 그럼 네.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네, 김상우 기자 갖고 뒤에는 오랜만에 나오신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박수익 기자가 세아상혁이라는 회사가 그 쌍용건설 인수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언더스탠딩. 네. 두뇌가 살이 찌고 있다. 두뇌 두뇌 말고 통장도 살이 쪄야 되는데. 잠시 후에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김상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일단 바로 시작해보죠. 사진 먼저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이게 페이센스라고 하는 업체예요. 지난달 5월 17일 날 회사 문을 열어서 31일부터 이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5월 네. 언제? 5월 17일. 거의 뭐 한 달 정도 된 거네요. 법인 설립을 5월 17일 날 했고 이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개시를 했는데 네. 딱 6월 11일 날 OTT 3사들이 인내 영업은 불법이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몇 주 만에? 딱 11일 만에. 11일 만에. 와. 6월 10일 날 보냈네요. 아하. 이게 얘네가 그 페이센스라는 업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면 네. 나와 있는 대로 넷플릭스 1일권 600원, 웨이브 1일권 500원. 저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야 너무 하고 싶다 이거. 저 같아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이디어 좋네. 와. 근데 11일 만에 밖에 안 됐는데 이 OTT 3사가 발빠르게 불법이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 예. 일단 페이시스 비즈니스 모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그 계정 공유라고 하는
게 있었죠.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티원이 되든 파티장이 되든 내가 이 그 계정을 구입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 모여 이런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르마노로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이 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페이센스라고 하는 기업이 계정을 사드립니다. 법인 계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법인 예. 계정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개인 계정이지만 사와서 예. 이제 그걸 쪼개서 하루 단위로 해서 파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티빙이나 웨이브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엄 요금제는 4명이 동시 시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4개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OTT 말들은 이게 무단 도용이다. 그 전에 있던 월세 받는 거네, 집 사서.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렌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판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에 500원짜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디를? 그 부분을 제가 취재해 보려고 했는데 페이센스 쪽에서 인터뷰를 일절 응하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의 유지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루 구독권 500원에 사면 하루 구독할 수 있는 아이디를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계정을 사면 그 계정을 쓸 수 있는 아이디랑 비번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그거를 하루 단위로 쪼개서 일반인에게 파는 건데 파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루 결제를 하게 되면 네.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루 하면 하면 또 비밀번호 바꾸고. 바꾸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이 비즈니스 모델만 수익이 되게 짭짤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000원짜리 넷플릭스 프리미엄 계정을 사서 예. 이걸 30일 동안 120명한테 나눠서 했다라고 하면 72,000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 개로 찔 수 그쵸. 있으니까 네 하루에 개를 4개씩 하루에 네 그리고 개씩. 30일 동안 팔게 되면 예. 72,000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600원씩 팔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계정 하나당 뭐 55,000원을 남겨 먹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예. 그러면 이익률로 따지면 3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본을 떼보니까 페이센스 자본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100만 원을 이걸로 계정을 확보했다. 네. 그럼 58개 계정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 419만 원을 벌 수 있던 거고 한 달 내내 돌렸다고 하면 이게 일일이 계속 손으로 커지는 하는 거죠. 건 아니겠죠, 사람이?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뭐 일일이 손으로 하진 않겠죠. 기계로. 대충 하겠죠. 좀 전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저는 아이디가 3개가 남아요. 저는 넷플릭스 한번 보고 싶은데 뭐 필요해요. 하면 그냥 서로 연결해서 맞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세요. 얘기하세요. 뭐 하는 그런 모델이었을 텐데. 그렇죠. 연결만 해주고 그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만 먹는 거죠. 수수료만 먹는. 그거는 그냥 근데 그런 거는 그동안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통 약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약관 보면 친구도 아니 가족한테만 공유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서로 계정을 공유해서 하는 거는 그냥 냅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걸 중간에서 연결해 준 업체는 심지어 둘이 무슨 짓을 하건 내가 성인과 성인을 연결시켜 준 건데 내가 뭐 어쩌는 둘이 거냐. 잘못하면 둘한테 뭐라 그래라. 내가 무슨 잘못이냐. 맞습니다. 예를 들면 둘이 예를 들면 만나서 국가 역적 전복을 논의했다. 스타벅스에서. 예. 그렇다고 스타벅스가 잘못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리를 제공해 준 것뿐인데. 네. 사실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 왔어요. 사진을 다시 하나 띄워드리면 사실 네. 뭐 넷플릭스 약관이나 다른 OTT들 약관이 되게 비슷할 텐데 예.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예.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권리나 소유권도 이전할 수 없다, 뭐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건데 예. 약관에는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잡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네. 물리적으로 잡았다라고 해서 그 계정을 잘라내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OTT 입장에서 사실 별로 나쁠 건 없죠. 언제든지 입소문도 나고 보는 사람은 많아진다. 그렇죠. 중독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일종의 허들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네. 내가 보다가 아우 그냥 짜증나서 그냥 내가 가입할래. 이렇게 되는 걸 그럴 원한다.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단속 한번 세게 하면 다 유료로 가입해야 하겠지.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본인들이 괜찮다 싶으면 계속 예. 계속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나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1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훨씬 비싸요. 9,000원이고 그다음에 화질도 조금 낮은데 4인 계정을 파티원만 모집해 오면 한 평균 한 4,250원꼴 예. 그렇게 내고 그다음에 UHD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예.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기도 하죠. 예. 여튼
OTT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는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페이센스라고 하는 업체는 본인들이 직접 팔고 더더군다나 일일 이용권으로 쪼개서 팔기 때문에 네. OTT 입장에서는 거의 뭐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발빠르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약 올랐던 거네. 이건 진짜 약 오른 거네. 근데 좀 왜냐 다른-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아. 이게 예를 들면 넷플릭스 해도 한 달 내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서 그거 보려고 잠깐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루에 보면- 500원인 게 제일 좋죠. 너무 그렇죠.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번에 좋은 건 넷플릭스가 알겠는데. 소송한 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이 페이센스는 예전에 많은 업체들은 서로 연결만 해준 거니까 예. 둘이 만나서 뭐 간첩 모의를 하든 뭐 뭐를 하든 상관없었는데 연결해준 스타벅스가 무슨 잘못이냐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넷플릭스나 혹은 뭐 왓챠나 아이디를 대량으로 사서 잘라서 자기가 판 거니까 그렇죠. 네. 약관하고도 당연히 충돌하는 것 같고 예. 판매하는 주체가 회사니까 당신들이 잘못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것 같고 예. OTT가 내용 증명에 보낸 그 내용 증명서에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부정 네. 경쟁 행위라든지 영업 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예. 거기서 부정 경쟁을 뭐라고 정의를 해놓냐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부정 경쟁. 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네. 내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그게 타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이 침해를 준 사람에게 영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야, 좀 모호하네요. 근데 법규 규정 조문 자체는 조문 자체는 되게 모호하기는 해요. 모호하네요. 예. 저게 침해가 됐다.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마치 라면을 하나를 사서 하나를 끓여서 네.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라면 한 컵만 팔게요. 300원 이렇게 팔면 그게 문제야? 부정 야너 때문에 다들 라면 하나씩 사서 끓여 먹는데 한 입만 먹고 말잖아. 라면 한 입인데 말이 안 돼. 한 입 먹고 싶어서 하나씩 끓여 먹는 건데 원래 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팔면 부정 아니 경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소송 제기한 데가 왓챠랑 국내 이제 OTT 업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약관 위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 그렇죠. 소송까지 할 문제일까요? 약관 위반인 경우엔 그런데 지금 네. OTT는 페이센스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OTT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계정을 공유해주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 약관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조금 더 뭐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 싶은 정도인데 네. 이 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지난해에 넷플릭스 한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OTT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그 만든 컨텐츠 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고 오리지널이 아닌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오리지널 컨텐츠 돈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잘 만든 컨텐츠가 네. 뭐 히트를 했다. 예.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로 새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나면 나가잖아요. 네. 그걸 나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사옵니다. 아 오리지널 콘텐츠는 아니어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 드라마도 보고 맞습니다. 딴 것도 봐라. 그렇죠. 예. 그걸 보다가 또 시기를 두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또 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 그 오리지널 컨텐츠와 오리지널이 아닌 컨텐츠를 굉장히 무한 루프라고 하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잡아둘 수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게 되면 이게 아예 깨진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한번 보고 나가버리는 거죠. 오리지널 보고 콘텐츠만 나가죠. 딱 보고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야, 그럼 진짜 아킬레스건을 딱 건든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인터넷에 각종 성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달 보는데 2만 원이면 네. 그건 한 달만 딱 보고 끝내는 거고 어. 한 달 보는데 7,000원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그거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계속 만기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만 진짜 볼 거면 2만 원 내. 아니면 한 달에 7,000원씩 계속 물론 네가 중간에 와서 나 안 하겠다 하면 끊어줄게.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면 우린 계속 죽어야. 어디 하면 너의 기억력이랑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러죠. 네. 네. 저는 성인센터를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알겠어요.
근데 페이센스 얘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네, 거기 주장은 뭡니까? 근데 예. 거기에는 뭐 저작권법의 권리 소진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2%가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예. 내가 정당하게 구매한 제품인데 예. 왜 이걸 재판매를 하면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백화점에서 내가 샤넬 가방을 샀는데 네. 이걸 내가 중고시장에서 팔면 음. 불법이냐?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까치담배. 까치담 그렇죠. 옛날에 까치담배 팔았죠. 근데 제가 볼펜 한 타스. 하나씩. 그건 아니다. 한 낱개씩 좀 근데 하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표권 살짝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표권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법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값에 보는 거니까 나쁠 리가 없기는 한데 OTT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뭐 정당한 서비스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네. 근데 본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승찬 기자는? 저는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센스 화이팅? 화이팅. 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 심정도 뭐 그렇긴 심정적으로 한데. 그런데 그렇긴 한데. 이게 되게 결정적인 건 같아요. OTT 입장에서는 OTT나 예를 들면 구독경제 최근에 구독경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게 자꾸 용인되면 사업하기는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럼 누가 3프로 TV 하이라이트 하나 신청해서 다 나눠갖고 그거 뭐 나눠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는 OTT가 있을 하는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정당한 서비스가 되면 우리가 그 구독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한 달이라고 하는 거에 이만큼 내면 우리가 이걸 다 사와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걸 단순히 쪼개서 싸게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가게 되면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그건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 페이센스라는 회사가 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은 자기들이 사와가지고 그걸 쪼개서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기존에 파티 이렇게 나눠주듯이 우린 플랫폼입니다. 그거 오세요. 그래서 이진우 넷플릭스 거를 회사가 10명한테 쪼개서 하고 우린 수수료만 좀 받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기는 어려운 게 그러면 이진우가 매번 결제 비밀번호를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네.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계속 아,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루씩 잘라 팔려면 어차피 회사가 사서 사서 해야 된다. 잘라 팔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약관 위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약관에는 가족 이외에 같은 가구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약관 위반인데 네. 법률 위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네. 저게 뭐 그냥 부정하게 경쟁하면 나쁘다라는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게 꽉 딱 들어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첫 사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뭐 결론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그냥 막으면 되지 않나요? 매일매일 비밀번호 바꾸는 저 녀석 아이디 빼 그러면 이 사업 못할 것 같은데요. 이 페이센스는 근데 잡기가 기술적으로 쉽진 않죠. 근데 실시간으로 예를 네. 들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계정을 모니터링해서 잡을 수는 있고 이런 계정이다라고 파악이 되면 잘라낼 수 있기는 한데 잘라내면 그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가입했어요. 네. 10,000원 냈겠죠. 넷플릭스든 뭐든. 그리고 나서 아이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예. 그럼 한 3일 연속 아이디를 바꿔? 너는 아니야. 우리가 잘라. 아이디를 바꾸지는 않. 아니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바꾸지. 바꾸죠. 3일 연속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다. 네. 하루씩 잘라 파니까. 그러면 그 소지가 농후하잖아요. 네. 그럼 잘라. 그러면 얘는 이 사업을 또 하려면 10,000원 주고 또 가입해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럼 3일 하다 또 잘라. 그러면 고마운 친구들 아닙니까? 환불 해줘야 되겠죠. 환불. 자르면 아. 3일치만 하고 환불 해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해지를 해도 내가 약관 위반인데 약간 위반이어도 그거는 지불을 해줘야 되지 3일 않을까? 했으니까 3일치만 하고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되겠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다. 뭐 그 OTT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계정이라고 의심이 되면 잘라낼 수 있기는 한데 네. 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계정을 우리가 잘라내는 경우에 생기는 분쟁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랑은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재하다 보니 어떻게 느꼈습니까? 페이센스 화이팅입니까? 페이센스 나쁘다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페이센스 화이팅이긴 한데 네, 이렇게 다들 이게 그럼 우리나라 가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래 개인들이 다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뭐 산업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맞는 비즈니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체리 피커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페이센스 여기 책임자나 분 섭외 좀 해주세요, 김 기자님. 제가 한번 섭외 한번 해볼게요. 나와서 한번 네. 솔직한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디까지 법률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상황인지. 네. 제2의 소리바다를 보는 느낌인데 저는. 아이디어가 끝내준다니까요. 근데 좀 그러니까 법적으로 논란은 꽤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네요.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법도 뭐 다시 한번 정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되게 조금 들어맞는 사례를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OTT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 웹하드라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IPTV에서 결제를 해서 하나를 사서 보고 난 뒤에 이걸 녹화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 불법인데 이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견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